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속보입니다. 사이버트럭의 FSD 기능이 일부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사이버트럭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이제 실제 두 눈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에 포르투갈에서 200대 차량이 전소가 되는 화재가 있었는데 주범을 테슬라로 꼽았었어요. 정말 테슬라였을까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보택시 의자는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를 봤을 때는 얕은 경기지 침체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국채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68.89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예요. 최근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뭐 한 17%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한 점 때문에 유가 역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화요일 날 발표되었던 8월 제조 PMI 지수, 미국 PMI 지수가 47.2가 나오면서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전보다는 소폭 올라갔지만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자, 이렇게 8월 초에 급락의 우려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줬던 9월 초였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10년간 S&P 500 기준 9월 달에 연중 실적이 가장 낮은 달이었습니다. 평균 2.3%의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최근 4년간 9월 실적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대한 경계감이 아무래도 높은 상황에서 PMI 지수마저 예측치 대비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장의 경계감이 극도에 달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점이 엔비디아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최강의 주도주였죠. 엔비디아가 화요일장에 9.53%나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다만 이에 비해 테슬라는 1.64% 이날 빠지면서 잘 버텨주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장에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현황을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1.66%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4.18%나 올랐어요. 제가 9월달 시작하자마자 9월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약속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매크로 상황은 좋지 못해요. 9월달 전체적인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10년간 연준 실적이 가장 낮은 달이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데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전에 9월 달에 FSD 자율주행 관련 광폭의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주가에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크로 지수의 현재 끝판왕이에요. PPI라든지 CPI라든지 물가 관련 지수는 이제 연준의 큰 관심사항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대로 낮아졌고 유가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마당에 자, 이제는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고용 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에 발표되었던 7월달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8월 초 장이 안 좋았는데요. 자, 이 실업률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든지 자, 이것보다 너무 치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도 한 16만 건 이상이 나와야지 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측치는 16만 4천에서 16만 5천 건이에요. 이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9월 초 주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폭 하회하는 뭐 11만 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9월 초 증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12만 5천 건 이하가 되면 FOMC 이 금리 인하가 9월 18일에 있는데 50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9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안 좋았다가 50bp 금리 인하가 선언이 되면서 9월 말 주가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제조 PMI 지수가 나오면서 낮게 나오면서 상저하고의 느낌이 들만한 9월달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오면 바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 9월 18일에 50bp 그러니까 B컷의 금리 인하 확률이 45%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는 39%였는데 45%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역시나 9월 저 고용지표 매우 중요하겠다. 금주 금요일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테슬라는 오늘 4.18% 오르면서 219.4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반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엔비디아가 현재 2분기 실적을 최근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기업의 성장세는 굉장히 높지만 그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죠. 그 성장세가 주춤했다가 자 이제는 FSD,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ESS 메가팩의 급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최근 주가가 엔비디아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FSD 관련된 사항들이 9월 달에도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미 어제 제가 9월 달에 ASS 기능, 오토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기능이 되겠죠. 원격 호출 기능이 이미 가동이 되어서 더 넓게 퍼져가고 있어요. 아무튼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테슬라 주가는 이 기대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전기차 협회 모 회장님인가요? 모 교수님이 계속해서 전기차는 90% 이상 충전을 하면 안 된다,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방송에서도 포르투갈 한 공항에서 200대의 차량이 전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화재를 일으키면서 200대를 불태웠다라고 방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지 않은 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또 얼토당토 안 하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 전기차가 200대를 불태웠다라고 하면서 하이브리드 쏠림 가속이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또 기사가 또 쏠렸어요. 역시나 우리나라 카메이커 현대 기아차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제목의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어저께 반전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포르투갈어가 적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한 방송이에요. 실제 방송이 이렇게 캡처가 된 모습인데 The fire on a car parking was an ICE vehicle이라고 적혀 있죠. ICE vehicle은 내연기관차입니다.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는 뜻이 되겠죠. 내연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르투갈 전기차 화재의 범인은 테슬라가 아니라요. 전기차도 아니고 내연기관차로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도 2주 전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수정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화재, 테슬라 화재, 테슬라 화재. 자, 여기도 테슬라 화재, 모든 언론사가 테슬라 화재, 테슬라가 200대 차량을 전소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렇게 테슬라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수정 기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국내 언론사에 이렇게 매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저희 아트라운 TV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게 바로 정확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한국 내 테슬라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요. 월별 판매량이 되고 있는데 8월 달에도 테슬라가 잘 팔리면서 자, 계속해서 테슬라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2023년에는 좀 주춤했었죠. 근데 2024년부터 중국산 저가형 테슬라가 유입이 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이 지금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만 맞춰지면 한국에서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내 언론사들이 이렇게 테슬라를 비하하는 뉴스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8월 달에도 테슬라가 2208대나 팔리면서 전체 마켓시어 2.1%에 올랐다라고 해요. 모델 Y 55%, 모델 3가 42% 정도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델 SX가 되겠죠. 자, 작년 8월 달 대비 217%나 이번 달에 상승을 했어요. 자, 올해 8월 룩의 기준으로는 전년 8월 룩의 기준 대비 390%나 상승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모습이죠. 2023년이 이 파란색 막대인데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테슬라 코리아에서 추석 선물을 가져왔어요. 바로 사이버트럭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사이버트럭 전시회가 열리기로 했어요. 9월 6일부터 9월 8일입니다. 테슬라 코리아의 추석 선물이 당도를 했으니까 사이버트럭의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산 킨텍스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10,000원 이상의 참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코리아는 관련해서 이러한 영상을 올렸어요. 예,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비행기로 실려서 온 모습이고요. 이제 전시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죠. 자, 킨텍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전시장 가시면 이렇게 사이버트럭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트럭이 금주 주말에 일부 FSD 기능을 갖게 될 것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일부라는 말이 좀 수상한데요. FSD Supervised 버전,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감독 버전은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에서의 자동 조향 기능이 있겠고, 최근에 나온 스마트 소환 기능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있어야지 이제 로보택시와 같은 FSD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사이버트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동 주차 기능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FSD의 완벽한 사이버트럭에 대한 적용은 9월 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FSD 기술의 수장인 애쇼기, 자, 금주 주말에나 사이버트럭에 자동 주차 기능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글 타레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트럭의 공식 X 계정이죠. 사이버트럭이 FSD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쇼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것 같은데 Teach me to driv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이 저도 FSD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가르쳐 달라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쇼기, 자, 우리는 기쁩니다. 당신, 여기 U는 사이버트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수두로 자동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나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FSD 12.5가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사이버트럭용 FSD 12.5는 9월 말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일정은 좀 항상 늦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일정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임직원들을 닥달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을 계속 모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을 회장님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임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비전을 잘 제시를 하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서 테슬라 내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계속 불태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진짜 진심으로 즐기지 않으면 테슬라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 ASS, 그러니까 원격 호출 기능은 나왔고, 자,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 사이버트럭용 FSD, 그리고 고속도로 단일 주행 스택, 그리고 한 베니시 기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ASS 원격 호출 기능이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와이드 스프레드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오너들에게도 스마트 호출 기능이 다운로드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많이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주가 집에 가까워지면, 자, 알아서 차가 이렇게 미리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좌석에. 그러니까 주인님을 마중 나온 것이죠. 이렇게 타서 이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서먼 기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재밌는 광경도 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운전석에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강아지를 태워서 주인님이 계시는 곳까지 차가 마중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뭐 운전석에 앉아서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갈 수 있게 좌석이 회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시트 회전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10월 10일에 나올 컨셉 모델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10월 10일에 나올 로보택시는요. 이 드넓은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일론 머스크나 일반 고객이라는 테슬라 임직원이 로보택시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을 해줄 것이에요. 서사가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겠고요. 자, 어제 제가 12.5.3 FSD가 와이드 스프레드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3에도 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5.3 버전에는 ASS, 그러니까 원격 호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하드웨어 3가 달린 테슬라 구형 모델에도 이 스마트 서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에 700만 대 정도 테슬라가 보급이 되었는데 테슬라의 기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주행 보조 기능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차량들이 로보택시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 차량은 중고로 함부로 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기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차량 가치가 극도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의 오너시라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고로 팔더라도 로보택시 기능이 나온 다음에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로보택시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차량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보택시라는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올라가고 신차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마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근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트윗을 지금 X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하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실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Just Leaving Tesla Engineering Office in Palo Alto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로 좋았지만 일부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것은 아직 진행률이 좀 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The future is going to be wild. There will be so many robots. 로봇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개발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 나올 예정에 있는데 성능이 탁월한가 봐요. 특히 내년에 옵티머스 1000대를 테슬라 공장에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자,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광경이 이제 펼쳐지겠죠. 내년에 이 광경이 실제로 뉴스에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센세이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지금 약한 상황에서 계속 모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 나오는 순간 테슬라 투자가 좀 늦었다라고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2년 안에는 이러한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다가오는 2025년, 2026년은 테슬라의 펀더멘탈,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턴어라운드 기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기대가 되어지는 투자, 행복한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트라운 TV 멤버십에 가입된 회원님들은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테슬라 투자 이어가고 계십니다. 월 8,990원이면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장 저렴한 멤버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점심 한 끼 가격도 안 됩니다. 꼭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지금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많은 영상 참고해 보시고 즐거운 투자, 행복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